여러분, 우와! 안녕하세요. 우성사료 전주지구 양돈지역부장 최호근입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따, 날씨 겁나게 좋아본디! 그만큼 오늘의 날씨는 우성사료의 K팜을 소개하기에 딱입니다. 오늘의 K팜 농장은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시진농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료 영업 경험도 있으시면서 30년 넘게 양돈 농장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산계 대선배님과 같은 분을 모시고 오늘 K팜을 통해서 시진농장의 성적 관리 방법과 노하우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소독과 방역을 준수하고 환복 후에 농장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남원에서 모돈 210두, 총 사육두 수는 약 한 3,3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소시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앞전에 사장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료 영업 경험도 먼저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 30년 이상 동안 농장을 경영하시는 걸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90년대부터 양돈업계에 발을 들이신, 어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대선배 중에 대선배이십니다. 그 시대 축산업에서 질적인 부분이랑 양적인 부분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축종 중에 양돈업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양돈업의 강점은 번식 성적이 좋으니까 산자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몇 년만 고생을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겠다는 확신이 생겼었고요. 그때 당시에 농업경제연구소장이 허신행 박사님이시라고, 그분 세미나를 몇 번 참석을 했었고 강의도 몇 번 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 양돈업이 가장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강의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양돈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 성적이나 이런 생산성을 봤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진농장을 운영해 왔는지 제대로 세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본사로 한번 가서 얘기해 보신 거 어떨까요? 그래요. 예, 가시죠. 자, 그럼 가시죠. 네, 지금 저희는 분만사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방금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실 돼지가 많고 성적이 딱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교배를 하고 임신기간이 끝날 시점에 분만을 하는데, 며칠 전에 분만대기돈이 분만사로 들어오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분만 드릴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분만 7일 전에 거의 입식을 완료합니다. 딱 들어와서 일주일 뒤에 분만을 하게 되는데, 예. 사장님께서 분만 징후라는 걸 딱 보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분만 징후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젖을 짜보면은 제일 뒷젖이 나올 때는 그게 한 12시간 후에는 분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만 6시간 제일 앞에 젖을 짜봐가지고 젖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안에 분만을 합니다. 모돈이 분만을 하고 나서 양자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초산 때를 많이 붙입니다. 최대한 많이요. 예, 왜냐하면 유두가 형성되면은 초산 때 새끼가 젖을 잘 빨려야 유방 관리, 유두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초산 때는 한 13마리에서 14마리 정도까지는 포유 개시를 합니다. 좀 이제 유선 발달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시는. 예. 분만을 하게 되면 사실 작은 돼지가 나오기도 하고 큰 돼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른바 채미라고 부르는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도태를 하는 기준은 따로 있으실까요? 일괄 경영을 하다 보면 물론 산자수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는 생시 체중이 1kg 이하짜리는 무조건 도태하고, 아무리 산자수가 포유 개시두 수가 적더라도 1kg 미만짜리 자도는 도태를 시킵니다. 그게 출하까지 가면 사실 돈방만 많이 차지하지 출하 일령도 늦어지고 출하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일찍 도태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리고 분만사에서 모돈이 얼마만큼 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 젖도 많이 분비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자손이 클 수 있는 건데 혹시 분만 때 몇 킬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최대 몇 킬로그램까지 먹이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에 모독이 입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만 3일 전부터 사료 양을 줄여가지고 분만 전날은 하루 1kg 정도 줍니다. 그리고 분만 당일날까지 1kg 정도 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돋아 먹이기 프로싱이라고 그러죠. 네. 2일 간격으로 해서 100g씩 늘려가지고 피크는 약 7.5kg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5kg 도달하는 일령이 보통 며칠령 정도가 되시는 걸까요? 보통 7.5kg 사료를 섭취하는 데는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정도. 네. 저희가 폴드온 사료에 각종 영양제도 첨가하지만 인테스탄이라고 소화제를 벌크 사료에 네. 혼당 2kg씩 네. 첨부를 합니다. 7kg를 먹어도 소화 불량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봐도 성적이 우수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7.5kg 정도를 먹여줘야 전 이후 시점에 모돈들이 네. 바디 컨디션이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분만사를 넘어서 이제 임신사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분만사에서 임신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임신사를 좀 보기 전에 앞서서 이 구간에서 일단 맨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포인트나 관점은 좀 어떻게 될까요? 분만사에서는 바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임신사에서는 모돈들이 분만사에서 빠진 그 바디 컨디션을 분만 말기에 되면 최소한 4까지는 올려줘야 되니까 분만 4주 전부터 사료를 또 아까 분만사에서처럼 올려줘가지고 임신 말기 되면 거의 6kg까지 먹여줍니다. 임신돈 사료를. 그래서 바디들이 괜찮습니다. 체형 관리가 이제 분만사도 그렇지만 임신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돈 관리에서는 바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돈도 연산성이 갑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기록을 보면 6산, 7산, 8산짜리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7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바디가 좋지 않습니까? 네, 딱 고르게 돼 있습니다. 적당하게 또 이제 마르지도 않고 적정점을 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농장에 후보돈이 들어오고 처음 교배를 하면서 임신돈이 되는 건데 첫 종부할 때 뭐 체중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일령을 좀 보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보통 저희들이 후보돈을 약 한 120kg 정도에 입식을 합니다. 120kg 정도면 약 한 220일에서 240일 요때 들어오거든요. 항상 후보돈은 입식하면 일주일 이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발정이 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발정 보고 그 다음 발정 왔을 때 그때 되면 보통 한 250일, 60일, 70일 요 정도의 3차 발정, 세 번째 발정 왔을 때 그때 수정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제 적정 체중이 되고 성성숙이 좀 됐을 경우에 이제 초교배를 하시는. 그럼 혹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정이 오게 될 때 발정을 체크하는 좀 포인트라거나 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제 등을 눌러보고 돼지는 성감대가 등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등을 눌러보고도 하지만 외음부를 이렇게 까보면 충혈되는 그 느낌을 보고 종부 시점을 맞춥니다. 여러 포인트를 통해서 발정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계획에 맞춰서 교배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가 분만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만율이 약 91% 정도 나오니까 저는 그 91% 정도면 만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90이 넘는 수치라고 치면은 본받을 게 많이 있는 농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육사 쪽을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또 이제 다른 비결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가시죠. 예. 저희는 시즌농장에 비육돔 사러 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되게 큰 돼지들이 있는 곳인데요. 참 여기에 좀 있는 일령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차 출하하고 남은 비육돈들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면은 12월 4일생입니다. 6월 4일 되면은 180일이 되는 체중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약 11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180일에서 185일이면은 출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6개월 그쯤에 딱 출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되게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보면 환기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시설에 대해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양돈 산업이 전에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돈업 자체가 시설 산업으로 변하다 보니까 특히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맞습니다. 농가들이 손실을 많이 봤죠. 밤까지도 계속 열대야가 지속됐었어요. 네, 뭐 열대야가 막 40일 이상 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농장 전체를 기육사, 육성사, 모돈사 쿨링패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아무리 좀 더워도 쿨링패드를 설치하면 바깥 온도하고 최소한 4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비교해보면. 그래서 올해는 쿨링패드를 전 돈사를 다 쿨링패드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좀 돈사가 습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습하면서도 온도를 3, 4도, 4, 5도 떨어뜨려주면 그게 더 훨씬 더 체감적으로 비육돈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장 옆쪽에 있는 잔디밭으로 왔는데요.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지리산 자락인데 지리적으로도 매우 돼지 키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소나무도 있고 한데 예. 직접 심으신 건가요? 예, 여기 있는 소나무는 처음에 32년 전에 네. 여기가 원래 산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농장 지은다고 평탄 작업 해 놓으니까 네. 소나무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게 농장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장과 함께 커온 나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볼 때마다 되게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임신사랑 분만사, 비육사 총해서 좀 농장을 두루두루 둘러봤는데 전체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거나 참께서 좀 행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농장은 생명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관리 면에서 시간을 적게 투자한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면 전체적인 성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구간 관리보다는 전체적인 기본 관리 거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기본 관리에 충실하는 모습이야말로 농장에 가장 가져야 될 자세인 거네요. 농장에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거나 좀 성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성적이 뭐 MSY라거나 포유 게시도수 이런 게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지금 모돈이 210도에서 저희 농장의 분만율은 약 한 91%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1년에 수정을 약 한 580복 정도 시켜가지고 분만이 533복입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91% 정도의 그 분만율이 나오고요. 네. 총 산자수로 보면 7,332도입니다 작년에. 네. 24년 기준에서. 그래서 533복을 나누면은 총 산자수가 13.7도 정도 나오고요. 포유개시두 수는 약 6,533두. 그래서 약 12.2도 정도 됩니다. 총 출하두수는 작년에 5,810두, 5,810두를 해보니까 약 한 27.5두 정도, 모돈 1투당 그 정도 되고요. 총 출하 체중은 한 67만 킬로 정도 나오니까 WSY가 3,190킬로. 정말 수치를 들어보면 좀 제가 과할 수 있겠지만 축산의 선진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성적이랑 비교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적이지 않나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하여튼 국내에서 보면 그래도 한 10% 정도 상위권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땀과 정성을 들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즌 농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일관 농장으로서 모돈 자돈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서 알파부터 해서 퍼스트 레벨 1, 2, 3, 5 그리고 마운스맘 임신 포유돈 그리고 뉴진스 1, 2, 5까지 전 구간 먹이시고 계신데 우성사료를 급여하시면서 끼시는 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
한 3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양동 경력이 그동안에도 뭐 여러 사료 회사를 경험을 했죠. 우성 사료를 선택한 이유는 우성만의 브랜드 그리고 또 우성 사료의 품질에 대한 사원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좀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 구간에 대해서 균일도나 또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은 제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되게 만족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만족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이 나가서 삶의 만족도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축산업을 이어가고 계신 입장에서 좀 앞으로 이 축산업이랑 양돈업이 갔으면 하는 방향이 좀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축산인이 경영인이라는 마인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보다는 내가 축산인이다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축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소비자들, 국민들한테도 서로 존경받고 스스로가 난 축산인이다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를 포함한 축산 저도 이게 당연히 되새김해야 되고 뼈에 깊게 좀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께서 농장 운영하시면서 지금 있는 성적보다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큰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우성사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서비스 아니면 뭐 방역 관리, 사양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도 자주 뵙고 네.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좀 삶과 깊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부장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약간 여담일 수 있겠지만 소나무가 되게 많은데 제가 좀 이름 하나 좀 지어봐도 될까요? 소나무 이름이요? 네. 예. 아이고 좋죠. 왜냐면 이게 사실 사장님께서 성함이 또 시자 호자 시자고 저 이제 이름이 최호근이다 보니까 호가 또 겹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삶의 마음에서 좀 같이 앞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소호나무 어떻습니까? 소호나무. 예. 좋습니다. 소나무. 그러면 팻말을 하나 갖다 꽂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예쁘게 이 소나무에 어울리게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보실 때마다 최호근 부장님 꼭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진짜 나무 볼 때마다 저를 떠올려 주시고 제가 또 자주 만나 뵈면서 앞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우성사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이번 케이팝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농장 우성사료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